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2월 25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그리고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자세에 관한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11월 중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5.5%, 전월 대비로는 0.1% 소폭 상승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단신 5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중국에서 지난 화요일 단 하루에 3,70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추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단신은 밤 사이클론이 2억 명의 미국인을 초강력 겨울 폭풍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독일이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대지 사육 두수가 전년 대비 10%, 재작년 대비 20% 감소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금 가격이 내년에 2,500불 내지 4,000불까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자세에 관한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 favorite PCE index shows annualized US inflation rate falling to 5.5% in November. 마켓워치사 보도 보시죠. 11월 중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에 그쳤습니다. 작년 10월일의 최저입니다. 지난 10월의 6.1% 상승에 비해서 0.6%포인트나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에 그쳤는데 4개월 내 최저입니다. 10월이 9월에 비해서 0.4% 상승한 것 대비해서 0.3%포인트나 빠진 거죠. 오른쪽 그래프 PCE 물가 지수 동향을 보면은 6월 일에 그 상승폭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11월 중에 상승률이 가장 크게 둔화되었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CE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에 그쳤습니다. 작년 10월 일에 역시 최저입니다. 전월보다도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었죠. 부문별 물가를 보면 상품이 6% 상승하였는데요. 식품이 이 중에 11.2% 상승하였고 에너지가 최근에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서비스 물가는 5.2%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11월 중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은 0.1%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월의 0.9% 증가에 비해서 증가폭이 많이 둔화되었죠. 요인은 경제활동이 많이 둔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 때문에 부담이 커졌고 물가고가 반영된 겁니다. 소비가 줄죠. 특히 자동차, 내구재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서비스 부문 지출은 최근 추세대로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0.7%요. 그리고 11월 중 개인 소득은 0.4% 증가했습니다. 고용시장 호조로 급여가 0.5% 증가한 것이 도움이 되었죠. 이에 따라 개인 저축률도 2.4%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PCE 물가 상승폭 둔화를 바라보는 페드의 입장 내지 12월 14일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한 후에 첫 발표되는 PCE 물가 지수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꼈겠죠. 경제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것도 그럴 것이 경제 성장률이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한 후에 3분기에는 3.2% 플러스 성장하였고 지금 예측으로는 4분기에도 플러스 3.7%까지 경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PCE 물가는 여전히 연준의 2% 물가 목표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1월 31일, 2월 1일 개최되는 FOMC 회의에서는 50bp 금리 인상 의견이 우세한 편입니다. 그리고 3월 22일, 23일 개최되는 FOMC에서도 한 25bp 인상한 거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지난번 회의 때 나왔던 다트 플라트 상에 내년 말 그 금리 5.1%가 맞춰지는 거죠. 제 생각에 페드는 3월 하순에 올린 기준금리 5.0 내지 5.25%를 끌고 가면서 물가 동향과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의 반응은 PC 물가만 보면 호재입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일부 기술 기업의 실적 악화로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네, 참고로 최근에 재물가 지표가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그래프를 왼쪽에 올렸습니다. CPI, 코어 CPI, 그리고 PC의 코어 PC, 그리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비교하였습니다. 오른쪽 하단 그래프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난주 발표된 시카고 대학교의 소비심리 지표 중에 인플레이션 예상 지수입니다. 오른쪽 끝에 몇 달째 하향 추세를 보이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요. 중국이 12월 20일 화요일 하루에 약 3,700만 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정부 고위 보건당국자로부터 비공식으로 입수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 기록은 지난 2020년 1월에 하루에 최고 기록 400만 명이 나왔었는데요. 이걸 훨씬 능가하는 거죠. 중국은 당시에 즉시 코로나 치료 정책으로 전환해서 이후 3년간 코비드 치료 정책을 지속하였죠. 그리고 이 비공식 자료에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최대 2억 4,800만 명, 중국 인구의 18%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위원회 내부 자료라고 하는데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통계이네요. 특히 스촨성과 북경 주민의 절반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급격한 감염 확산 요인은 첫째, 너무 성급하게 코로나 치료 제한을 해제하였다는 점입니다. PCR 테스트 부스도 바로 철거하는 등 좀 성급한 내용이 많았었죠. 둘째로 의료시설이 취약하고 그리고 의약품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 셋째로 현재 면역 접종률이 낮다는 점입니다. 넷째로는 관리가 너무 허술해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은 급속 항원 테스트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매일 하던 무증상 감염자 수 발표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됐는지 애관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문제점은 사망자 집계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감염 후에 합병적으로 죽는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공식 사망 집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으로 죽은 경우에만 사망자 공식 집계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의 공식 사망자 수가 발표되는 거죠. 네, 두 번째 단신은 가장 강력한 겨울 태풍 밤 사이클론이 약 2억 명의 미국인을 초강력 겨울 폭풍 한파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텍사스주에서 캐나다 퀘벡까지 약 3,200km에 걸쳐서 지금 영향권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수 지역이 한파, 폭풍, 폭설에 진눈깨비에 바다까지 범람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 18명이 사망하고 150만 명 이상이 정전 상태고, 그리고 비행기표는 한 1만 회가 결항되었다고 합니다. 연말 휴가와 대목 장사를 망치는 거죠. 미국 국립기후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경보의 하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중북부 몬타나주에서는 기온이 마이너스 45도 섭씨까지 떨어졌다고 하네요. 지역별 기온 폭설 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풍우 현상이 향후 1, 2주 반복해서 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밤 사이클론은 대서양의 습한 공기와 북극의 차가운 기류가 합류하면서 만들어진 저기압 폭풍인데요. 정식 명칭은 봄보제네시스입니다. 강풍에 폭설, 진눈깨비 등을 동반하는데요. 겨울 허리케인이라고도 불리네요. 지난주에 미국 자동차 가스 가격이 한 5% 올랐는데요. 이 밤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정유소 가동이 중단된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네, 세 번째 단신은 에너지 위기로 독일 돼지 사육 두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인데요. 11월 3일 현재 독일에는 2,130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데 사육 기록 1회 최저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 그리고 2020년 대비 20% 감소한 숫자랍니다. 돼지 농장 폐쇄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금년 중에 1,900 돼지 농장이 폐쇄되었고, 그리고 최근 2년 사이에
1600개 돼지 농장이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돼지 바이러스병이 발병하고 그리고 중국이 돼지 수입을 감소한 것도 요인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 생산비가 47%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독일의 에너지 위기가 참 심각한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공급도 부족해서 산업 전반이 고전하고 있는데 특히 화학, 유리, 금속 산업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봄에 최대 200만 명의 근로자를 강제 휴가, 폴로우를 시킬 수 있다는 소식까지 있네요. 네 번째 단신은 내년에 금 가격이 2,500불 온스당 2,500 내지 4,000불까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전문가는 10%, 20% 상승이 아닌 새로운 신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주장하네요. 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적합하고 그리고 내년 1분기 중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로 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것이라는 게 배경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정학적인 요인입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미소 그리고 미중 간의 대결 양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 미국이 러시아 중앙은행 애완보유고를 동결했죠. 영국도 따라가고요. 중국이 애완보유고 자산을 달러 표시 자산에서 금 보유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한편 최근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원래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 3분기 중에 금 400톤을 매입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2018년 3분기 신기록인데 그게 241톤에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래 금 투자 평균 수익률이 연 8 내지 10%에 달합니다. 국채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죠.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은 12월 초에 18억 달러어치의 금을 매입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죠. 현재 중국은 1120억 달러어치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금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 중이라고까지 표현하네요. 그리고 금 가격은 지난 11월 초부터 반등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금 가격은 온스당 1798달러인데요. 지난달에 꽤 올랐죠. 2.5% 오르고 연중으로는 작년보다 아직 0.6% 하락한 상태입니다. 왼쪽 상단 그래프는 최근 1년간의 금 가격 추이인데요. 11월 이후에 반등하고 있고 오른쪽 하단 그래프는 25년간의 금 가격 추이입니다. 과거 금 가격 추세를 보면요. 금 가격은 2023년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다가 2006, 7년에 급격하게 오르죠. 2013년에 정점을 찍은 뒤에 쭉 내려오다가 다시 2019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좀 하락하더니 다시 11월부터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의 적정 투자기는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기죠. 특히 요즘이 그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고요. 한편 금은 보석으로 50% 그리고 투자용으로 40% 산업용으로 10% 들어갑니다.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고 다음이 호주, 미국, 남아공, 러시아, 페루 그리고 인도네시아 순이고요. 소비는 인도, 중국, 미국, 터키,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순입니다. 큰 금거래소로는 영국 런던의 OTC 마켓하고 그리고 뉴욕의 코맥스, 다음이 상해 금거래소입니다. 오른쪽 하단 그래프에 제가 푸틴이라고 써놓은 이유는요. 푸틴은 1999년에 권력을 잡은 후에 러시아가 석유를 판 대금으로 금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금을 사들였죠. 이처럼 석유 판 돈으로 국부를 챙긴 나라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있죠. 세계 최대 국부펀드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세계 주요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죠. 노르웨이 국부펀드 홈페이지에 오일머니를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비축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 운용 규모가 1조 2천억 불 내지 1조 3천억 불인데요. 노르웨이 국민 1인당 25만 불, 한 3억 원 가량 되겠군요. 우리나라도 후손들의 돈을 땡겨 쓸 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 돈을 비축할 때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악화 등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하였는데요.
다수 경제지표가 발표되었으나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다만 주말에 그 PC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둔화된 게 나와서 약간의 호재로 작용했죠. 현재 다우지수는 작년에 비해서 8.6% 떨어졌고요. S&P는 18.7%, 나스닥은 무려 33.8%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그 국채 수익률은 10년물 중심으로 좀 올랐죠. 다음 주에는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연말장을 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월요일은 그 대체 휴일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오는 실수당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 연말 랠리 기대감과 그 실물 지표 둔화 간의 싸움이 되겠죠. 투자자들은 여전히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개묘년 새해 더욱 보람찬 한 해가 되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첨부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자세에 관한 명언들을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